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태계란 무엇일까요? 인지 생물과 환경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원을 배워보기로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 차시에 앞에 부분 재미있는 탐구 그 부분 실험 관찰 내용 정리하는 거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생물과 환경 두 번째 단원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물은 어떤 먹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비생물 요소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3학년 때, 4학년 때 보면 늘 생물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5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생태계, 동물과 생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식물과 또 동물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26, 27쪽이고요. 실험관찰책은 14쪽입니다. 자, 생태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6쪽에 보면 우리 주변에는 동물과 식물처럼 살아있는 것도 있고요. 공기, 햇빛, 물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은 생물적인 요소라고 하고요. 살아있지 않는 것은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연못과 숲 생태계 구성 요소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6쪽에 보면 연못 생태계와 숲 생태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또 비생물적인 요소와 생물 요소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 요소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생태계라고 하는지 영상을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서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물과 식물처럼 살아있는 것을 생물 요소라고 하고, 공기와 햇빛, 물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을 비생물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연못에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찾아볼까요? 물 위에 있는 수련, 연꽃, 부들, 물속의 검정말 같은 식물은 생물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금쟁이나 개구리, 물속에서 헤엄치는 붕어 등의 동물도 생물 요소에 해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살아있는 생물 요소에 해당합니다. 반면 물이나 공기, 햇빛 등 살아있지 않은 것은 비생물 요소에 해당한답니다. 숲에는 어떤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있을까요? 숲에 있는 나무와 숲부쟁이 등의 식물이 생물 요소에 해당합니다. 또 참새, 여우, 뱀, 토끼 등의 동물도 생물 요소이고, 버섯이나 죽은 곤충에 생긴 곰팡이 역시 생물 요소에 해당하죠. 반면 숲에서 햇빛과 공기, 흙 등은 비생물 요소에 해당하고,
온도 역시 비생물 요소에 해당한답니다. 지금까지 연못과 숲에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찾아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비생물 요소인 공기가 없으면 생물 요소들이 호흡할 수 없습니다. 또 비생물 요소인 물이 없으면 물고기나 수련처럼 연못이나 강가에 사는 생물 요소들이 살 수 없게 돼요. 한편 생물 요소는 다른 생물 요소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생물 요소인 식물은 비생물 요소인 햇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비생물 요소인 물과 공기를 정화해 주기도 하죠. 이처럼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생태계라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장소에서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태계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요. 생물 요소는 여러분들 책에도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생물적인 요소는 살아있지 않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생태계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생물 요소,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어떤 구성 요소들끼리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그림을 관찰하고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생물적인 요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색연필로 일단은 동그라미를 살아있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소금쟁이, 자, 수련, 자, 연꽃. 선생님, 식물들도 살아있는 건가요? 네, 살아있는 거니까 꽃도 피우고 이렇게 물을 주면 자라겠죠. 그리고 개구리, 그 다음에 붕어, 그 다음에 검정말, 그 다음에 토끼, 뱀, 버섯, 참새, 여우, 쑥부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균이 있는데 세균도 역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소금쟁이, 붕어, 검정말, 수련.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세균도 살아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파를 하겠죠. 코로나처럼. 그 다음에 연꽃, 개구리, 부들, 그 다음에 토끼, 여우, 그 다음에 뱀, 참새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거라고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곰팡이, 버섯, 이런 쑥부쟁이 같은 경우도 모두 생물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생물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온도, 햇빛 이런 것들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다 참새를 동그라미를 안 쳤죠. 살아있는 거에 참새도 포함이 됩니다. 나무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를 교과서에서 보면 공기, 물, 온도, 햇빛, 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6쪽과 27쪽에 동그라미 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관찰책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생태계, 지구에 있는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생태계가 있거든요. 어떠한 생태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들과 비생물 요소를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단, 연못 등은 규모가 작은 생태계라 할 수 있고, 나무가 울창한 숲이나 넓은 바다 등은 규모가 큰 생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태계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물이 부족하고 건조한 사막 생태계가 있고, 물이 풍부한 호수 생태계와 강 생태계도 있습니다. 또 습기가 많고 축축한 습지 생태계와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드러나는 갯벌 생태계, 남극과 북극 같은 극지 생태계가 있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많은 도시 생태계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 생태계도 생태계의 종류에 속하는데요. 이처럼 지구에는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생태계가 있답니다. 네, 여러분, 지구에는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가 많이 생태계에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다 생태계가 있는 곳인데요. 화단과 연못처럼 이렇게 작게 생태계가 이루어진 곳도 있고, 숲과 바다처럼 크게 생태계가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사막 생태계, 호수, 강, 습지, 갯벌, 극지, 도시, 공원 등 여러 가지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있는 곳은 모두 생태계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변에서 한 가지 생태계를 골라서 그곳의 구성 요소를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분류해 보는데요. 여기 예시에는 공원이 나와요. 근데 공원 같은 경우는 생물 요소가 사람, 고양이, 개, 민들레, 개미, 벌 이런 것들이 있죠. 비생물적인 요소는 공원 옆에 하천이 흐를 경우에는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따뜻한 온도도 있고 차가운 온도도 있죠.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돌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인 요소에 속합니다. 혹시나 학교로 만약에 바꾸었을 때는 생물적 요소가 사람,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개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식물들, 우리 요 뒤에 가지나 오이 뭐 이런 것들 자라고 있죠. 그런 것들이 속하고, 비생물적인 요소는 역시 공기가 있고, 우리 학교에는 물이 흐르는 거는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뭐 온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흙, 돌 등은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선택한 생태계를 공원으로 하든 아니면은 학교로 하든 아니면 규모가 큰 생태계 숲, 바다, 사막, 호수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가지고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로 분류해서 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관찰책도 선생님이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할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보면 실험관찰책 14쪽입니다.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 아까 선생님하고 교과서 26, 27쪽을 보고 그림에다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금쟁이, 붕어, 검정말, 수련, 세균, 연꽃, 개구리, 부들, 토끼, 여우, 곰팡이, 뱀, 버섯, 참외, 쑥부쟁이가 모두 속하고, 비생물적인 요소는 공기, 물, 온도, 햇빛, 흙 모두 속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큰 생태계와 작은 생태계가 있는데, 규모가 더 큰 사막, 호수, 강, 습지, 갯벌,
낙지, 공원 생태계 이런 식으로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원을 예시로 들어서 여기는 하고 있는데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생물적인 요소는 사람, 고양이, 개, 민들레, 개미, 벌 등이 있었고 비생물적인 요소는 공기, 물, 온도, 햇빛, 흙, 돌 등이 속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은 실험 관찰책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을 잘 듣고 실험 관찰책까지 모두 잘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영상도 잘 보기 바라는데요. 이번 주에 선생님들이 백신을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선생님과 쌍방향 수업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대부분 등교 수업으로 만날 때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아마도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 계속 줌 수업을 하고 2학기 때는 이제 온라인 컨텐츠 수업보다는 줌 수업과 그 다음에 등교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듣고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잘 보도록 하세요.